5위와 6위가 먼저 나왔습니다.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지난주 내내 노인 폄하 발언으로 꽤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혁신위를 해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당내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폭로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본인을 김은경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006년 1월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홀로 살지만 비굴하지 않게 살면서 부모님 작년, 재작년 1년 사이에 다 두 분을 선산에 묻어드렸어요. 12월 달 말에 작년. 얼마 안 지났습니다. 제 인생의 어깨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바로 저 말이었습니다. 신중하면서도 있는 그대로만 저희는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게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서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본인이 논란을 일으켰던 노인 폄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시부모를 모신 적도 없는데 이걸 거짓말을 했다. 이게 논점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본인을 김은경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주장하는 김모 씨의 얘기는 남편과 사별 후에 시부모를 18년간 모셨고 재작년과 작년 사이 선산에 묻어들였다. 이 발언 자체가 아예 거짓말이다. 이 주장을 하는 거네요. 우선 시누이라고 하는 이제 신원을 확인돼야 될 텐데요. 이건 아마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이 고모라고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시누이가 맞다라고 확인했고, 김은경 위원장이 저 남편 같은 경우는 일남 4녀였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막내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분이 한 20년 전에 미국으로 일단 건너갔고 지금 메릴랜드 주에 살고 있으면서 뭐 인테리어 업도 하면서 미주 한국일보라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꽤 큰 거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칼럼들 다 이렇게 봤는데 뭐 꽤 이제 소소한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현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칼럼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근거가 바로 이제 저 장면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예. 지금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본인의 발언이 노인 폄하가 아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본인의 시부모를 18년 동안 모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본인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글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아주 세세한 그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김은경 위원장이 남편 사별 이후에 18년 동안 부모를 모셨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별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마 아버님도 쓸쓸하게 돌아가셨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 아버님과 어머님이 다 이제 연차적으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김은경 위원장이 결국은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은경 위원장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노인 폄하 발언을 덮기 위해서 아버지를 18년 동안 모셨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이 오늘 또 입장을 밝혀서 고모의 어떤 이야기는 상당히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가족 간의 어떤 이 사실관계 논쟁은 있지만 어쨌건 확인되는 거는 뭐냐면 김은경 위원장이 18년 동안 모셨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집에 예를 들어서 모셨다든지 근처에 있으면 모셨다는 걸로 돼 있는데 문제는 그거는 아니었다는 것 자체가 아마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이나 등등 이야기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봉양은 아니었다. 이건 그렇죠. 팩트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몇몇 부분은 좀 더 다시 짚고 가고 싶은 게 결국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이 시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른바 김은경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 정권 지지자 혹은 이념적 성향이 정치적 성향이 보수라서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칼럼을 보면 그와 반대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진실 공방에서 팩트는 바로잡고 싶어서 글을 썼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새빨간 거짓말이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다. 악담과 협박. 여기부터는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일단 김은경 위원장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가 정치 이슈를 다루면서 김은경 위원장이 이렇게 그 개인 가족사까지 하는 게 참 좀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미 수면이 올라와 버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일종의 진실 공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좀 결국은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신우이라고 주장하는 분의 말이 맞는지 예. 아니면 이제 고모의 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 말이 맞는지는 조만간 아마 팩트 체크를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왜 저는 이게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가족 사면서 좀 입에 올리기가 좀 그러냐면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나올 듯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께서 일찍 사별을 했고 사별인데 극단적 선택으로 사별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그 18년 동안 모시면서 시부상과 시모상도 이 김은경 위원장 혼자 부고를 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가족이 따로 있는데 이제 이것도 그럼 진실이 무엇인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신우이라고 주장하는 분의 주장 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의 그 회사를 가로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 사별 이후에 시아버지 회사를 가로챘다는 이것도 드라마 속에 나오는 굉장히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결국 또 재산 분쟁이라는 상속 분쟁이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극단적 선택, 재산 상속 분쟁 또 시아버지 회사 가로채기 등등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볼 듯한 내용들이 진짜 진실관계 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저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지 하는 좀 생각은 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어서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저 신우이라고 주장하는 분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뿐만 아니라 예.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모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는 일단 치명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노인 폄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서 짚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죠. 거짓말을 한 셈이 된 거고 그 거짓말도 굉장히 악의적인 거짓말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예.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은경 위원장의 신우이 뭐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신우이로 특정을 하면 본인 사실 이름도 본인이 이름 공개했어요. 김모 씨. 근데 저희는 일단 뭐 김모 씨로 부른다면 김은경 위원장의 신우이 김모 씨는 아예 이 해당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도 있다. 자료도 공개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논란이 있어서 한번 그 기사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부고 자체가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 부원장으로 재직한 그러니까 시부상으로 이렇게 그 부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남 사녀였기 때문에 이제 부친상이 되기 때문에 딸이나 이렇게 자녀들 명의로 이 부고가 어느 정도 함께 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러니까 딸들의 어떤 뭐 부고는 없이 오히려 이제 김은경 당시 부원장의 어떤 시부상으로 부고가 났기 때문에 부고 자체만 놓고 보면 이 김은경 이 부원장 주도로 장례를 치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례식장에 이 모아진 이 부의금을 처리하는 주체도 아마 이제 부고를 냈던 김은경 부원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지금 신우이가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예. 김은경 부원장의 아들이 얘기한 것은 실제 이 글을 쓴 그러니까 신우이라고 하면서 이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의 어떤 행태를 폭로한 신우이는 실제로 그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누구 말이 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좀 따져볼 대목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반박했을 때 김은경 위원장이 반박했을 때 나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잠깐 여기 계신 분들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일단 현재로서는 김은경 위원장은 침묵을 하고 있고요. 대신 아들 김은경 위원장의 큰아들 첫째 아들이 나섰습니다. 고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다. 고모들은 부양 책임을 안 지고 상속은 받았다. 어머니를 포함한 저희 가족은 상속을 포기했다. 여기까지 이제 반박 내용인데 근데 좀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화면인 것 같아요. 설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장남의 고모가 되겠죠. 김은경 위원장의 시누이는 아버지 사업체 그러니까 본인 김은경 위원장이 시아버지 사업체를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변경했다. 어머니는 그래서 충격으로 쓰러졌다. 반박 바로 나왔어요. 김은경 위원장 장남은 할아버지는 저희 집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이끌면서 본인들을 부양하기를 원하셨다. 이거야말로 저희가 중립기여를 좀 박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결국 핵심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회사를 뺏었냐 안 뺏었냐 뭐 이런 부분까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그 내막까지는 참 알 수가 없는 일이고 특히나 가족 간에 있었던 내밀한 사연이라서 뭐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밖에서 뭐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오히려 또 그 가족들에게 아니면 이 관계에 되는 분들에게 괜히 상처를 주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요. 그렇지만 일단은 좀 뭐 사안이 여기까지 이제 불고 왔으면 일단은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해서 어떤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아니면 김은경 위원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는 안 됐다. 뭐 이렇게 참 어느 한편을 들기가 참 어려워요. 진짜 앵커님 말씀대로 여기서는 참 중립기여를 받고 우리가 나중에 정말 서로 주장하는 거 들어본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전에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불거져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지만은 뭐 이제 민주당에는 또 피해를 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사는 본인이 좀 개인적으로 좀 소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생각하지만은 뭐 본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밝힐 필요가 있는 부분까지는 밝히고 오해를 또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도 사지 않았으면 좋겠고 당하고는 조금 선을 그어서 저는 해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설 변호사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제가 애들러서 듣기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측은 그러니까 혁신위 측은 혁신위가 다 종료가 되고 마무리되면 그때 돼서 또 법적인 조치를 반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김은경 위원장의 신의 얘기대로는 만약에 이 부분의 위법적인 부분까지 뒤늦게라도 발견이 되면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본다 뭐 이런 뜻으로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최소한 뭐 명예훼손은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신우이의 얘기가 진실이든 아니면 허위이든 그건 어차피 명예훼손이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여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에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 뭐 사업체를 실제로 진짜 김은경 위원장의 친동생 이름을 변경을 했는지 그리고 변경을 했다면 왜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좀 공개가 돼야 될 거라고 저 생각이 들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혁신위가 20일까지로 단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소명을 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김기현 대표도 휴가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김은경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8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신 게 아니라 악담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폭로에도 침묵할 생각입니까? 천안함 막말의 이대경 위원장에 이어 노인비하, 시부모 논란의 김은경 위원장까지 이재명 표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폐륜입니다. 웬만한 폐륜으로는 폐륜 끝판왕 이재명 대표의 눈에 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의 발언도 좀 들어봤고요. 아예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번 김은경 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을 이재명 대표를 좀 매둘러서 비판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을 좀 썼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들어와서 예전에 비대위원장인가요? 조동현 씨라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분을 임명했더니 군 출신인데 여러 가지 뭐 좀 사생활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낙마를 했고 또 다음에 이대경 혁신위원장 임명했는데 9시간 만에 낙마를 했습니다. 본인이 뭐 천안함 자폭이다 이런 등등 글을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임명한 분이 바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인데 지금 보면 뭐 본인의 어떤 이 발언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야당의 혁신위원장이라고 그러면 그 도덕성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는 많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정말 수신제가해서 치국평천하라고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면에서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하나같이 다들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건 아마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제 특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가족 문제 특히 본인의 형수에게 했던 욕설 문제라든지 형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오버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문제된 인사들을 이재명 대표는 사람을 이렇게 골라내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이명박, 노무현, 손학규 뭐 등등 이런 분들을 정계에 입문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전부 다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결국은 이게 정계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다 또 물러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 왜 그럴까라는 문제에 대한 것들은 의문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왜냐 이거는 사실 좀 세평이라든지
조금의 검증만 거치면 그분이 어떤 평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세간의 평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세간의 평가를 받으면 김은경 위원장이 예전 금감원 시절 뭐 등등 그다음에 재산이 얼마 되고 보니까 뭐 집도 지금 뭐 두 채에도 뭐 재산이 한 100억대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본인이 뭐 다 이거 포기하고 무슨 뭐 이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뭔가 본인이 많은 걸 버리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뭐 집이 꽤 큰 집이 두 채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신뢰관계가 떨어지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설전 변호사님 뭐 이현정 의원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사생활 논란을 다 소환하지 않더라도 뭐 지난 대선 때 영입 1호였나요? 조동현 위원장 사생활 논란. 그리고 이번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생활. 물론 뭐 사생활이니까 공적인 것과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발굴하고 영입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 자체가 너무 낮아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철규 사무총장 얘기는 본인 사법 리스크처럼 뭔가 눈높이가 너무 낮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좀 파악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이철규 사무총장 아니 이철규 의원의 이러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장해찬 최고의 어떤 폐륜이라는 말들을 저는 좀 함부로 쓰는 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예. 남의 가정사이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도 잘 몰라요. 뭐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몰랐겠죠. 물론 사전에 좀 검증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더 좋겠지만은 솔직히 이런 내밀한 부분까지 뭐 스스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스스로 얘기해주지 않는 한은 당의 어떤 공식적인 이런 검증 절차를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어떤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냥 보도된 대로만 저도 그냥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누구의 말이 맞다, 누구의 말이 틀리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또 국민의힘에서 이걸 또 이재명 대표의 가정사와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뭐 폐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